인터프레테이션이고 지난 유형의 연수 강좌 때 피직스나 해부학 이런 것들은 좀 다뤄졌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 이번 강의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인디케이션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맘모그래피는 브레스트 캔서나 브레스트 디지즈의 디텍션, 캐릭터리제이션, 이밸루에이션을 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애뉴얼 스크리닝 맘모그래피를 함으로써 브레스트 캔서 모탈리티 리덕션이 있었음을 여러 논문들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 스크리닝 맘모그래피의 경우 증상이 없는 평균 정도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여성의 경우 40세 혹은 40세 이상에서 검사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고 하이 리스크 우먼의 경우는 연구 결과마다 조금씩은 권고사항이 다르지만 좀 더 젊은 연령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nsuspected disease의 디텍션을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다이그노스틱 맘모그래피의 경우는 비나인 혹은 말리그넌트 디지즈의 감별을 위해서 보게 되는데 그 인디케이션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팔파블 리전이 있거나 특정 부위가 지속적으로 아프거나 텐더니스 있는 경우 스킨이나 니플 체인지가 있을 때 혹은 서스픽시우스 니플 디스차지가 있을 때 등의 클리니컬 컨선이 있을 때 시행해 볼 수 있겠고 스크리닝 맘모그래피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된 경우 쇼텀 인터벌의 팔로업이 필요한 경우 어디셔널한 스페셜 부위가 필요하거나 피지컬 이기잼이나 컨설테이션 등에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그리고 브레스트 캔서로 치료받은 환자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맘모그래피에서 보이는 브레스트 아나토미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런 누들라한 덴시티로 보이는 것들이 텀살 덕트 로블레인이 TDLU가 되겠고 덕트나 파이브로스 스트랜드, 베슬 등은 리니어한 덴시티로 보일 수 있습니다. 파이브러스 커넥티브 티슈가 호모지너스한 덴시티로 보이고 아디포즈 티슈, 그런 팬 리전들은 레디오 루센트한 덴시티로 보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스킨의 경우는 이렇게 제일 바깥 레이어가 스킨이 되겠고 그 안쪽으로 레시디오 루센트한 서큐티니어스 팬 레이어 그리고 이렇게 다소 하얗게 보이는 만마리 그랜듈라 레이어가 되겠고 그랜듈라 레이어 뒤쪽으로 다시 레디오 루센트한 레트로 만마리 팬 레이어 그리고 에메로브에서 이렇게 하얗게 뒤쪽으로 보이는 것이 팩토리스 메이설 머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니플 아레올라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맘모그래피에서 컴프레션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뒤에 강의에서 언급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맘모그래피의 스탠다드 뷰는 이 두 가지이고 크레니오 카우달 CC 뷰 그리고 메디오 라테럴 오블레이트 뷰인 에메로 뷰인 두 가지가 되겠고 CC 뷰는 이제 다음과 같이 보이는 뷰이고 이것이 에메로 뷰인데 역시 뒤에 강의에서 언급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어디셔널 뷰들이 있고 스파 컴프레션 뷰나 마그니피케이션 뷰, 익스제러레이티드 크레니오 카우달 뷰, 프레비스 뷰, 엑셀러리 테일 뷰, 라테럴 뷰, 롤드 뷰, 탄덴셜 뷰, 임플란트 디스플레이스먼트 뷰 등의 이런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고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기는 시간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 여기서 이제 언급만 하고 넘어갈 것이고 뒤에 케이스에서 몇 가지 뷰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맘모그래피를 인터프레테이션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스테믹 어프로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쿠판의 브레스트 이미징 책에 따르면 디텍션, 베리피케이션, 트라이앵귤레이션, 아이덴티피케이션, 매니지먼트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디텍션, 병변이 있는지 찾아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진짜 있는 병변이 맞는지 진짜라고 판단이 된다면 어디에 있는지 찾았다면 그 병변이 무엇인지 무엇인지 찾은 그 병변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매니지먼트를 할 것인지 보아야 되겠고 오늘은 이 앞에 세 가지에 초점을 두어 보겠습니다. 디텍션, 그러니까 병변을 잘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하이 퀄리티 이미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잘 얻은 이후에는 시스테믹 어프로치를 통해서 서틀 체인지 등을 찾아내고 라이트 레프트를 바꾼다든지 3D 로케이션을 틀린다든지 등의 옵저버 에러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false 네거티브 인터프레테이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밸루에이션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양측 유방이 대칭적
구조물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미러 이미지 형태로 배열한 뒤에 부위별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래서 다른 쪽과 비교해서 노멀 패턴이 깨져 있는 곳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이미지가 있다면 당연히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데, 짧은 간격의 이미지보다는 가급적이면 2년 정도는 차이 나는 자료와 비교를 하는 것이 이미지의 변화 양상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MLO 뷰, CC 뷰를 미러 이미지로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 각 위치별로 그랜듈라 티슈가 대칭적인지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좀 찾아볼 수가 있겠고, 이런 파렌키마의 마진을 따라서도 이 끝에 이상한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대흉근의 카바기너라 레트로마멀 팬레이어 서버 아리올라 스페이스까지도 자세히 훑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케이스를 하나 보시면 스크리닝 목적의 맘모그래피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CC뷰와 MLO 뷰를 미러 이미지 형태로 넣고 비교를 해보면 CC뷰에서 이너 포션, 그 다음에 MLO 뷰에서 어퍼 포션으로 반대쪽 왼쪽 유방과는 다르게 일레귤러 스피큘레이티드 하이퍼덴스 매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텍션을 할 수 있고, 이 병변은 이제 IDC로 컨펌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로즈업 리뷰를 통해서 앱노멀 덴시티나 아키텍처럴 디스톨전,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등의 유무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나 이런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마그니피케이션 뷰를 추가적으로 시행하여 이 칼시피케이션의 모양이나 디스트리뷰션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병변을 발견했다면 이 3디멘셔널 리얼리티가 있어서 이게 진짜 병변인가를 보아야 되겠고, 이런 에이시메트리 같은 것이 보였을 경우 이게 트루 스피큘레이티드 매스인지 혹은 여러 라인이나 리전들이 겹쳐지면서 생긴 서메이션 섀도우에 의한 섀도우 스피큘레이티드 리전인지 보는 것이 중요한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두 방향의 CC MLO 뷰에서 검사를 시행했을 때 두 방향의 검사 중 한 위치에서만 보이고 병변 내부로 지방 밀도가 섞여 있는 경우는 슈도 리전인 경우가 많은 반면에 그 두 방향의 검사에서 모두 이제 같은 위치에 비슷한 모양과 크기로 보이고 있고, 내부의 덴시티가 높은 경우는 트루 매스인 경우가 높습니다. 트루 리전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이런 스파 컴프레션 뷰나 US 이런 추가적인 검사 방법들을 이용해서 퍼더 이밸류에이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전 이미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비교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이게 사실은 브레스트 리전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스킨 리전들일 수도 있어서, 특히 스킨의 칼시피케이션 같은 것이 브레스트의 칼시피케이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스킨의 리전은 아닌지 염두에 두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시 케이스를 보면 스크리닝 맘모그래피 목적으로 촬영했던 55세 여자 환자가 되겠고, 역시 이렇게 미러 이미지로 배열을 하고 CC뷰와 MLO뷰를 보면 오른쪽 유방과 비교했을 때 왼쪽 유방의 센트럴 그리고 어퍼 포션에 이렇게 다소 경계가 불분명한 이런 포컬 에이시메트리가 있습니다. 퍼더 이밸류에이션을 하기 위해서 컴프레션 및 마그니피케이션 뷰를 하여서 검사해 보았을 때 병변은 스프레드 아웃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랜듈라 티슈들이 겹쳐져서 생겼던 슈도 리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5년 전에 인베이시브 덕탈 칼시노마로 레프트 브레스트의 브레스트 컨트롤링 오퍼레이션을 시행받았던 53세 여자 환자이고, 수술을 받았던 부위에는 서지컬 클립을 동반한 포스트 오피 체인지가 있습니다. 이상 소견을 찾아보면 CC뷰에서는 뚜렷하지 않지만 MLO뷰에서 라이트 브레스트가 어퍼 포션의 이런 라운드 쉐입의 리전이 의심이 되고, 역시 퍼더 이밸류에이션을 하기 위해서 찍은 마그니피케이션 및 컴프레션 뷰에서 라이트 브레스트의 어퍼 센트럴 포션으로 병변이 하이퍼덴스한 매스가 보이고, 병변의 크기에 비해서는 이렇게 마진이 다소 불규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음파를 시행을 했고 실제로 라이트 브레스 12시 방향 니플에서 1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 non-parallel한 indefined mass가 있었고 조직 검사에서 IDC로 컨펌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병변들이 이제 여러 병변이 겹쳐서 보이는 경우에 그것의 실제 위치 관계들을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CCV에서 이렇게 두 병변이 겹쳐 보이는 경우 엑스레이 빔의 방향을 이렇게 벤트를 돌려서 바꿈으로써 두 병변을 분리해서 볼 수도 있고 역시 이렇게 겹쳐 보이는 경우에 아니면 위쪽에 있는 유방은 뒤쪽으로 아래쪽에 있는 유방은 앞쪽으로 롤링함으로써 병변을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롤링 매스에서 볼 수 있는 뷰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는 위쪽 유방은 바깥쪽으로 아래쪽 유방은 안쪽으로 이렇게 롤링해서 이렇게 겹쳐 보이던 병변을 분리해서 봄으로써 그 위치 관계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병변이 진짜라고 판단된다면 그 병변의 3D 로케이션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브레스트의 경우는 다른 organ에 비해서 아나토믹 랜드마크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위치를 코릴레이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MRO 뷰 같은 경우는 사실 트로라테럴 뷰가 아니고 보통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촬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센트럴 포션의 병변이 위치할 경우 병변이 실제로 유도보다 위쪽에 있는지 혹은 아래쪽에 있는지 3시 방향인지 9시 방향인지 이런 것들을 알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고 만약에 이 팩토랄리스 머슬 근처에 포스테리어 딥로케이션 하는 경우에 있어서 엑실라 쪽의 병변이거나 혹은 어퍼 아우터 쿼드란트의 병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어퍼 이너 쿼드란트의 병변도 이렇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트라이앵귤레이션, 삼각 측정술이라고도 불리는 방법이 되겠고 이를 통해서 이제 두 가지 뷰를 알고 있을 때 이제 모르고 있는 한 가지 뷰에서 위치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세 가지의 기본 전제가 만족시켜져야 되고요. 잠시 살펴보면 유방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이제 압박이 되며 정확한 반구형이라는 것, 그리고 엑스레이 빔은 발산하지 않으며 시야 평행하고 이제 디텍터의 수직으로 찍혔을 거고, 그 다음에 MRO 뷰는 정확히 45도에서 얻어졌다고 가정한 뒤에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앞서서도 MRO 뷰는 한 30도에서 60도 정도에서 얻어진다 그랬고, 나머지 조건들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이미지를 얻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가정하에 대략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라는 유연성을 가지고 위치를 추정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이 트라이앵귤레이션은 라인 메소드와 무빙 디스턴스 메소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실 둘 다 비슷한 방법이고 기본 개념은 CC 뷰, MRO 뷰, ML 뷰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알고 있을 때 이 MRO 뷰가 가운데 위치할 수 있도록 해놓고 라인 메소드의 경우는 이 니플 선을 맞춘 다음에 실제 병변 두 뷰에서 보이는 이 병변을 선으로 이었을 때 우리가 모르는 다른 한 뷰에서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빙 디스턴스 메소드도 비슷한데 역시 비슷하게 배열을 해놓고 이 병변이 어느 정도 이제 다른 뷰에 비해 움직였는지 정도의 거리와 위치 관계를 판단해서 그 방향과 그래서 그 모르는 뷰에서 얼마나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을지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만약에 우리가 스탠다드 뷰인 CC 뷰와 MRO 뷰를 알고 있고 ML 뷰는 모르는 상태라면 이렇게 먼저 니플 선을 맞추고 이런 붉은색 병변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CC 뷰에서 아우터 포션이 보이고 MRO 뷰에서 센트럴 포션이 보입니다. 두 병변을 이어서 추정하게 되면 ML 뷰에서는 로어 포션에 위치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병변은 아마도 라이트, 로어, 아우터 쿼드란트에 위치할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보면 CC 뷰에서 이너 포션이 보이고 MRO 뷰에서는 조금 안티리어 로케이션 하고 있는 이 파란색 병변에 선을 이어서 보면 아마도 ML 뷰에서는
어퍼 포션에 위치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라이트 브레스트 어퍼 이너 쿼드란트에 이 병변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게 보시면 니플에서 병변이 가까울수록 이 병변의 움직임 정도가 적은 반면에 니플에서 먼 페리페럴 로케이션 하는 경우에 있어서 병변이 좀 더 많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케이스를 보면 스크리닝 목적으로 촬영된 맘모그래피 58세 여자 환자입니다. 다시 CCV와 MRO뷰에서 미러 이미지로 놓고 보았을 때 CCV에서는 특별한 이상 소견을 보기는 어려웠는데 MRO뷰에서 레프트 브레스트 로어 포션에 이런 일레귤러한 쉐입의 하이퍼덴스 리선이 의심이 됩니다. 하지만 CCV에서는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고 추가적인 이밸류에이션을 위해서 ML뷰를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ML뷰에선 이 위치에 보였던 병변이고 그 트라이앵글레이션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니플의 위치를 맞추고 두 병변을 이었더니 CCV에서는 아마도 이너 포션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고 그래서 추가로 익제로레이티드 메디알 CCV를 촬영을 하였고 실제로 레프트 브레스트의 이너 포션에 일레귤러 쉐입의 매스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병변은 레프트 브레스트 로어 이너 쿼드란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초음파를 시행하였더니 실제로 레프트 브레스트 7시 방향, 니플에서 50cm 정도 거리에 일레귤러 쉐입의 헤테로지너스 에코잉 매스가 있었고 조직 검사상 IDC로 컨펌되었습니다. 그래서 병변의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은 이제 가장 먼저는 이게 라이트 브레스트 병변인지 레프트 브레스트의 병변인지를 표시해야 되겠고 그리고 병변을 쿼드란트로 나눠서 보거나 혹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클락와이즈 디렉션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변의 깊이, 뎁스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니플로부터의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표시함으로써 병변의 위치를 알려주게 되고 예를 들어보면 뭐 라이트 브레스트의 아우터 쿼드란트 10시 방향 엔터리어 서드 뎁스고요. 그리고 니플로부터 3cm 거리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맘모그래피는 항상 이 라이트 브레스트의 경우는 니플이 이 방향으로 향하게 되어 있고 레프트 브레스트의 경우는 이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는 것이 공통적인 모든 검사에서 이제 표시하게 되어 있는 규칙입니다. CC뷰에서 니플 중심으로 위쪽이 무조건 아우터, 아래쪽이 무조건 이너가 되겠고요. MRO뷰에서는 위쪽이 어퍼, 아래쪽이 로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누어서 엔테리어, 미들, 포스테리어로 그 뎁스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플 뒤쪽으로 서브 아레올라 에어리아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라이트 브레스트, 레프트 브레스트에서 바깥쪽은 아우터, 안쪽은 이너 이렇게 해서 쿼드란트별로 표시할 수도 있고 클럽 페이스 로케이션의 경우 위쪽은 12시 방향, 아래쪽은 6시 방향 그리고 라이트, 레프트 브레스트에 따라서 이제 안쪽이 3시나 9시가 될 수 있고 바깥쪽이 9시나 3시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맘모그래피에서 찾은 병변을 초음파와 코릴레이션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코릴레이션할 필요성이 있고 맘모그래피는 컴프레션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보다는 그 병변의 크기가 조금 크게 측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두 모달리티에서 보이는 병변의 크기는 대략 비슷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양의 경우도 맘모그래피에서 컴프레션을 해서 촬영을 할 때에는 조직을 흉벽으로부터 이렇게 잡아당겨서 흉벽의 직각 방향을 장축으로 해야 회전하게 되는 반면에 초음파는 자세에서 이제 누워서 이제 흉벽을 향해서 이제 조직을 밀면서 스캔을 하기 때문에 병변의 장축이 흉백에 이렇게 평행하게 됩니다. 뒤에서 다시 보여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모달리티 간의 모양이 약간 차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CV에서 예를 들어서 12시나 6시 방향의 경우는 크게 이제 회전할 일이 없기 때문에 초음파에서 스캔을 할 때도 12시나 6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한 30도 범위 정도에서 스캔을 하면 보통 병변이 보이게 되지만, 예를 들어 MRO 뷰에서 보이는 병변이 이 초음파상은 3시나 9시에 해당한다면 초음파에서 3시나 9시에 해당하는 그 병변이 MRO뷰에서는 니플보다 실제로는 약간 위에 아래 이런 식으로 위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봐야 되겠고, 맘모그래피상 그 두 개의 스탠다드 뷰 중에 한 뷰에서만 보일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부분의 헤미스피어를 다 자세히 스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변이 슈퍼피셜하게 로케이션 하는지 아니면 딥 포션에 위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감별해야 되고, 감별해서 코릴레이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니플로부터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도 감안을 해서 초음파와 코릴레이션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병변을 둘러싸고 있는 티슈 덴시티인데, 만약에 우리가 찾은 병변이 주변으로 그래듈라 티슈가 이렇게 쌓여 있는지 아니면 그 병변 주변으로 팻 덴시티로 보이고 있는지에 따라 그 위치 관계들을 파악해서 초음파 코릴레이션 할 수 있겠고, 만져지는 병변인지 뭐 스킨 리전인지 혹은 초음파에서 찾은 병변이 진짜로 맘모그래피에서 보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찾는 데 있어서 비비 마커를 이용하는 것 역시 정확한 병변 코릴레이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잠시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맘모그래피고 초음파 이미지인데, 맘모그래피에서 컴프레션이 되기 때문에 초음파보다 약간 병변이 크게 측정이 될 수 있고, 컴프레션 되는 방향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맘모그래피의 모양과 초음파에서 보이는 모양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피셜 로케이션 하는지 아니면 이 딥포션에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니플로부터 거리가 가까운지 먼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초음파와 병변을 코릴레이션 하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살펴보면 라이트 브레스트 인베이시브 덕탈 칼시노마로 브레스트 컨저빙 오퍼레이션을 시행받았던 47세 여자 환자이고, 오피스 사이트는 이렇게 서지컬 클립을 동반한 아키텍처럴 디스토전을 보이는 이 부위가 되겠고, 저희가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은 여기 라이트 브레스트의 아이스펜스 매스가 되겠는데, 보시면 CC뷰에서 니플보다 좀 더 이너 포션에 위치하고 있고, MRO에서도 거의 그 위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발 쉐입의 아이스펜스 매스이고, 뒤쪽으로는 그래듈라 티슈가 보이고, 앞쪽으로는 서큐티니어스 팻 덴시티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엔테리어, 그러니까 슈퍼피셜 로케이션 하고 있는 병변이고, 니플에서 매우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초음파를 보게 되면 라이트 브레스트 3시 방향, 그러니까 이너 포션에 서브 아레올라 에어리에 있는 이 병변이고, 실제로도 그래듈라 티슈가 이렇게 뒤쪽으로 보이면서 앞쪽으로는 서큐텐스 펠레이어와 접하고 있는 병변이고, 맘모그래피의 모양과 대략 비슷한 이런 병변임을 알 수 있고, 이는 조직검사 시행에서 파이브로 아데노마로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하나를 더 살펴보면 45세 여자 환자이고, 랩트 브레스트에 팔파블 매스를 주소로 내어냈습니다. 보면 비비마커가 붙어있는 곳이 환자가 팔페이션을 호소하는 부위이고, 레프트 브레스트의 어퍼 아우터 쿼드란트의 이런 일레귤라 쉐입의 다소 하이퍼덴스한 매스이고, CCV에서는 일부 마진이 뚜렷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위치 관계를 살펴보면 일단 니플로부터는 좀 멀리 있는 병변이고, CCV에서 보면 그래듈라 티슈가 거의 끝나는 부위 근처에 병변이 있으면서 역시 앞에 이제 서큐트 팬레이어와도 이렇게 접하고 있고, MRO뷰에서 보시면 비교적 포스테리어 로케이션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초음파를 보게 되면 실제로 레프트 브레스트 2시 방향 니플에서 4cm 거리에 있는 병변이었고, 보시는 것처럼 그래듈라 티슈가 거의 끝나는 지점 쪽에 주변으로는 서큐텐스 팬레이어가 있고 흉벽에 붙어있는 이 병변임을 알 수 있고, 이 병변 역시 IDC로 컨펌되었던 케이스입니다. 요약해보면 오늘 강의에서 스크리닝 맘모그래피와 다이그노스틱 맘모그래피의 인디케이션에 대해 살펴봤었고, 인터프레테이션을 잘 하기 위해 디텍션, 베리피케이션, 트라이앵귤레이션 방법을
대한 설명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맘모그래피에서 찾았던 병변을 초음파와 어떻게 코릴레이션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